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헌법 조항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24개나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다시 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집행할 작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호는 위헌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국회 활동은 물론 집회 시위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해 병력을 국회로 투입함으로써 시민과 군인이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것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 통제에 두어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려 한 겁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결론 첫머리에 헌법 1조 1항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본 운영 원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부정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에서 민주주의만 34차례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입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국가 긴급조치에 빗댔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 조항만 국민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 모두 24개. 헌재는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MBC가 당시 서류와 면접 심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서류 전형 3등이었던 심 총장에 따른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면접 1등으로 합격했고 서류 1등 지원자는 결국 3등으로 탈락했는데요. 면접 단계에선 서류 전형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형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도 발견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의 서류 전형 평가 결과입니다. 지원자 19명 가운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5명. 심 씨의 응시 번호는 3번으로 3등에 그쳤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점 3점. 2등보단 3점이 낮았고 1등과는 7점이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는 면접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업무 적합성과 합리성, 영어 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 2명이 심 씨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는 면접을 거치며 3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심 씨는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서류 전형 당시 점수는 단지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순위까지 기록하며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의 국립외교원 경력 외에 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학창시절 경험까지 합한 35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 전형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인사혁신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호처 등에 파견됐던 사람이 왜 외교부 채용 심사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외교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당시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신분으로 채용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부 규정,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는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건 채용 비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학위 예정자인 심 씨의 채용 사례가 채용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권익위의 매뉴얼도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학위 예정자를 채용해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던 외교부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심의하려고 가족 등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경찰이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방심위 간부의 양심 선언으로 다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가족의 민원이 있었다는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에도 류 위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분의 민원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사무처는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주십시오.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류모 씨가 뉴스 내용에 민원을 신청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방심위 보고서입니다. 방심위 간부는 이 내용을 직접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간부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류 위원장에게도 경찰서에 나와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는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던 경찰이 핵심 진술이 확보되자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달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데도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방심위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 명단조차 보고받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부인해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달 초 방심위로부터 민원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 민원과 관련해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자료와 당시 방심위 직원들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류 위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조기 대선 선거방송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판 언론들의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내렸던 총선 방송 관련 입틀막 논란은 물론 민원사주 의혹까지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을 향해서는 퇴진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대선에 맞춰 활동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뒤 선방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선 여사나 씨라는 존칭 없이 김건희 특검이나 불렀다는 이유로 한 지상파 방송사의 행정 지도를 의결했고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 파란색 숫자 1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역대 최다인 30건의 무더기 법정 제재는